이재명의 측근이 또 세상을 등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또는 이재명의 혐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벌써 5명째예요. 넷은 극단 선택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갑자기 모텔방에서 병사를 했다는 괴상한 의문스러운 죽음입니다. 때마다 이재명이 무섭다,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무섭네 아니네, 당한 거네 아니네를 떠나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조금만 삐끗해도 노딱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단어를 필터링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일 처음 일을 당한 것은 유한기예요. 유한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사퇴하라는 압박을 넣은 인물이고 당시에 사장이었던 황모는 그게 이재명의 뜻이었다고 지목을 했어요. 이후 유한기는 대장동 개발권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재명이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어쨌든 명복을 빈다니 대체 저 인간은 뭐냐,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다음이 김문기입니다.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파트의 리모델링 위원장이었을 때, 리모델링 위원장을 하다가 공사의 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때 김문기는 건설사의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재명은 선거 기간에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폰에 김문기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었고 같이 해외 출장도 갔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고 김문기가 이재명이랑 골프를 친 날 집에 전화를 해서 시장님이랑 골프 쳤다고 한 녹취까지 공개가 됐고 직접 표창장도 수여했고 오랜 시간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블랙아웃이 와서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이게 선거 기간에 있던 거짓말이라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는 건 상대적인 기준이라서 알기는 아는데 친분은 없어서 모른다고 한 것이라는, 이재명이 거짓을 말하기는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라서 무죄라던 대법원 개소리 판결이 생각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치면 저는 윤석열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뭔가를 모른다고 할 때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물어봐서 블랙아웃이 온 건지 따져봐야 돼요. 천천히 여러 번 물어서 블랙아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여러분 유념하세요. 참고로 김문기의 발인 날 이재명은 산타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유가족들이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요. 그 다음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다는 이모 씨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한 모텔에서, 극단 선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 조사는 병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모텔에서 갑자기 병사라는 게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김혜경의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소현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라는 남성이에요. 이 남성은 또한 법카 유용 사건의 참고인이기도 했습니다. 배소현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김혜경의 비서처럼 일을 했다고 알려졌고 김혜경에게 소고기도 사다 바치고 약도 받아가 바치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다 혼자 한 일이라고 뒤집어 쓰고는 혼자 기소된 바로 그 사람인데, 김모는 그 배소영과 매우 친분 관계가 두터운, 그런 쪽으로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곳도 배소현 소유의 집이었어요. 괴상하죠.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간에 김모의 이번 사건이 배소연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됐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어제 있었던 전영수 사건이에요. 전영수는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고 첫 비서실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측근 중 최측근이라는 얘기죠. 비서실장 후에는 경기주택공사 본부장이 됐다가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전영수는 작년 12월 26일에 성남FC 건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찐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의 압박 수사가 초래한 일이라고 떠들고 있고, 이재명도 오늘 언론 앞에서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전영수라는 사람은 압박 수사를 받기는커녕 석 달 전에 한 번 조사를 받은 게 끝이었어요. 석 달 전 한 번 조사받은 게 석 달이 지난 지금 너무 압박이 느껴져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맞죠. 검찰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칼질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추가 조사도 추가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검찰 공식 발표 사항이에요. 딴죽을 거는 찌빠가 있을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검찰 압박이라고 우기고 있는 아름다운 새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니까요, 여기는. 자냐 타냐, 당한 거냐 스스로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유 없이 이렇게 떠나고 등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런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짜리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정도의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주장처럼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도 전혀 없죠. 예산으로 소고기를 사쳐먹거나 불법 도박을 한 사람들은 지 잘못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타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다면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사건의 당사자였던 비리의 당사자였던 자들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일을 같이 벌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입을 열고 전부 다 진술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돈을 받았다, 하나는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입금 기록이 이미 발견이 됐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결국 둘이 어떻게 될지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검찰 수사가 압박을 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까봐 수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압박은 어디에서 왔느냐? 석 달 전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고 끝난 사람이 어디에서 압박을 느꼈느냐? 검찰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그냥 이성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석 달 전에 한 번 보고는 그 뒤로는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조차 한 번 없었던 그 검사 얼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려운 거죠. 앞으로 밝혀질 일에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본인들이야말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검찰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잘 아니까요. 기소조차 안 됐는데도 압박을 느꼈다고 검찰을 비난할 거면 검찰은 무슨 수로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하지 말까요? 그냥 검찰을 없애버릴까요? 지금 검찰의 잘못이 뭐냐고 이재명 본인한테 묻고 싶어요. 검찰이 지금 잘못한 게 정확히 뭐냐고 저는 모르겠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영수는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 이런 대사를 쳤어요. 당신 잘못 아닌가? 당신이 저지른 일에 가담한 주변인들이 조사를 받는 게 당신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인가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주변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이미 밝혀졌고요. 기업에서 수십억을 받아서 자선단체를 찍고 성남FC에 꽂은 기록이 다 있고 성남시가 대가로 이걸 요구한다는 문건까지 나왔고 이게 조작 수사입니까? 수사를 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 그러면 돈이 나와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잘못이냐? 궁지에 몰려서 자기 주특기인 막말을 마구 쏟아내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말이 되는 소리를 떠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